부산교통공사 시험 준비하시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같이 공부하게 될 고신의 류준상입니다. 네, 일단 여러분 풀이 앞서서요. 제가 먼저 할 말을 조금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봉투모의고사는 여러분 어느 정도 이제 기본기가 되어 있다라고 판단하는 그 시점에서 여러분 들어가야 되는 게 맞고요. 시간이 이제 임박해서 들어가야 되는 경우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처음부터 봉투모의고사를 빨리 풀어버리면요. 나중에 이제 풀 게 또 부족하는 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최고 마지막 쪽에 진행하시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봉투모의고사는 여러분 알다시피요. 뭘 준비하셔야 되냐면 내가 먼저 풀고 나서 강의를 보셔야 돼요. 강의를 먼저 보고 풀면 별로 효과가 없고요. 그러니까 내가 풀었던 방법하고 이 사람이 푸는 방법하고의 차이점을 계속 보면서 아 이건 내게 낫는데 이건 이 사람께 낫는데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계속 판단해가면서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취할 거 취하고 버릴 거 버리는 그런 형태가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제 강의가 여러분 만약에 100이라고 한다면요. 100에서 여러분이 100을 다 갖고 가야 되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요. 100에서 내가 필요했던 여기서 나타냈던 10 정도, 20 정도는 내가 있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걸 가져가는 그런 형태가 여러분 좋은 형태예요. 알겠나요? 저를 완전히 따라한다? 그건 여러분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하고요. 저는 어차피 풀이 위주로 갈 거라서 제가 여러분 시험장에서는 저는 절대 이렇게 안 풉니다. 시험장에서는 제 나름의 어떤 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것들도 설명은 드리겠지만 제가 이렇게 말하는 대로 풀진 않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는 여러분이 머릿속에서 돌려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넘기시기 바라고 이 사람이 제가 하는 그런 스킬이라든지 팁이라든지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 중에 이거 괜찮은데 생각되는 그런 10, 20을 여러분에게 채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올바른 해석이에요. 알겠나요?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굉장히 많이 드리는 설명 중에 하나인데요. 자, 문제를 풀었어요, 여러분이. 문제를 풀고요. 뒤에 있는 전공상식 그런 건 빼고요. 아무튼 NCS를 풀었는데 풀고 나서 여러분이 중간에 막 비어 있고, 그죠? 그다음에 마지막에 시간이 다 돼서 아예 모르겠다, 찍었다 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아예 어려워서 못 풀었던 것도 있을 거고, 이건 풀었는데 잘 모르겠다, 맞았는지 틀린지 모르겠다, 약간 이런 고민이 생겼던 문제들하고 아예 찍었던 문제들을 다 일단 시간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 50분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50분을 다 소비했어요. 다 소비한 상황에서 그래 이젠 끝 하고 다 찍고 찍을 거 찍고 했단 말이에요. 그 상태에서 채점을 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푸세요. 이거 대신에 시간의 여유를 많이 갖고 한번 풀어보세요. 했을 때 내가 이 문제는 어렵다 생각하고 했는데 갑자기 여유가 생기니까 굉장히 빨리 풀리네. 혹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이거는 야삽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했는데 버리길 잘했네 하고 막 느꼈던 그런 문제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것도 판단해가면서 내가 얘는 다음에 나왔을 때는 얘는 내가 버려야지. 얘는 다음에 나왔을 때는 내가 꼭 해야지. 이런 느낌이라도 여러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요거 과정 없이 그냥 답만 체크해서요. 맞았네 틀렸네 하고 틀린 것만 쓱 보면 전혀 도움될 게 없어요, 여러분. 발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발전을 하려면 내가 왜 틀렸고 내가 틀린 것과 내가 어려운 것들을 다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파악하는 거 과정에서 내 나름의 정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1회 끝났을 때 내 나름의 정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아무 느낌 없이 아무 생각 없이 2회로 넘어가서 또 2회 풀면 되겠지. 3회 풀면 되겠지. 그럼 왜 해요? 그런 짓은 여러분 안 하셔야 되고 1회를 풀고 나서 내가 얻어가는 게 있어야 되고 1회를 풀고 나서 내가 결정 지어놓는 게 있어야 돼요. 2회 때부터는 내가 요거는 요렇게 빼야 되고 요런 거는 덤벼보고 이렇게 판단 좀 해보면서 해야겠구나. 아니면 전체적인 시간 개념을 잡고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50분에 잡아놨으면 30분까지는 여기까지 풀고 40분까지는 여기까지 마무리한 다음에 50분까지는 정말 못 푼 것들만 건드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쿡쿡 찍어서 내야겠구나. 이런 판단까지 다 내 나름이 어찌 보면 스케줄을 쫙 짜놓은 상태에서 2회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 2회를 또 다시 풀고 나서 다시 3회로 넘어갈 때 또 다른 내 나름의 수정된 또 전략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4회 때는 또 다른 전략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전략을 짜가면서 봐야 되는 시험이지 그냥 맹목적으로 4회, 4회 있으니까 4회 풀어야지 여러분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지 말고 죄송해요. 그러지 말고 무조건 여러분이 한 회 끝나고 나서 얻어가는 것과 내 나름의 피드백을 좀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는 취한다, 버린다, 이건 이렇게 바꾼다, 내 시간 전략은 이렇게 한다, 이런 것까지 다 생각을 해가면서 한 회를 마무리해가는 그런 마음으로 좀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본적인 잔소리예요, 여러분. 요새 잔소리가 그래도 많이 좀 줄었어요, 여러분. 예전에는 굉장히 많이 했는데, 많이 줄었습니다. 자, 일단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1회고요. 1회는 여러분 기출문제입니다. 그래서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올커니 부산교통공사가
요렇게 나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는요. 요런 식으로 등장하는구나. 그럴 때 내가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여러분이 파악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런 문제가 등장해서 나는 덤비려고 꼭 하더라. 했는데 시간 돼봤더니 덤비면 꼭 손해보더라. 이런 거를 계속 알아야 돼요. 이런 거는 내가 할 수 있는데 이런 유형은 내가 분명히 잘했는데 라고 덤비는 그런 유형이 있는데 꼭 그 유형은 덤비면 항상 1분이 오버되는 한 2분, 3분 걸리더라. 그럼 여러분 안 푸는 게 낫거든요. 그럴 바에는. 2분, 3분 걸릴 바는 안 푸는 게 나아요. 처음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를 가늠한다라고 생각하시고 보시는 게 맞고요. 일단 한번 보신 분들은 앞에 있는 기본서까지 같이 보신 분들은 뭐야 똑같은 문제 또 나왔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죠? 네. 하지만 다시 한번 풀어보면 또 틀립니다. 한번 풀어다 보는데 왜 또 틀릴까? 네. 그게 어찌 보면 반복 학습의 필요성이라고 생각하고요. 계속 보시기 바래요, 여러분. 틀리면 계속 보시고 내가 왜 틀렸지? 이건 내가 시간 배분을 잘못했구나. 이런 문제는 내가 버렸어야 되는데 이런 거 계속 후회하시면서 볼 거예요. 근데 후회하면서 점점 내 실력이 늘어날 거고 그 다음에 제가 기본서에서는 계속 설명드렸는데요.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 뉘앙스 해석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뉘앙스 해석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어떤 문제를 푸는데 100%가 100% 확실하게 답은 뭐 3번이야 라고 생각은 안 들어요. 100%야 라고 하면 그냥 체크했으면 됐겠죠. 하지만 한 80%야 90% 정도는 답인 것 같은데 완벽하게 답은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보기 중에서 걔가 제일 옳아 보여요. 그런 느낌. 그러니까 수학처럼 뭐 133 해서 133을 찍어 놓으면 답이 있으면 체크하면 되고 없으면 다시 풀면 되고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글로 나온 개념인데 문제를 풀었더니 이거 내가 정확히 답은 모르겠지만 대충 답은 얘인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그거를 체크하는 거죠. 그걸 여러분 흔히 말하는 우리가 이제 뉘앙스 해석이라고 말을 붙이는데 그 뉘앙스 해석이 여러분 점점 실력이 늘면 늘수록 늘어나요. 정확도가요. 정답률이 훨씬 더 늘어납니다. 저도 처음에 그냥 뭐지? 이렇게 대충 그냥 긴가민가 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얘 아니면 얘인가 얘 아니면 얘인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걸 찍었을 때 정답률이 50% 안짝 이렇게 외와에 왔다 갔다 해요. 뭐 두 문제 중에 하나 찍었으면 50%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점점점 문제를 풀다가 답안지를 보다가 문제를 풀고 답안지를 해석하고 내 나름의 다시 피드백을 거쳐고 그다음에 문제를 흔히 말하는 답안지가 나오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해야 되나요? 답안지에서 말하고 있는 항상 스타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답안지는 항상 이렇고 때문에 얘가 답입니다라는 어떤 그 이유랑 그런 걸 써놓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이유가 매번 뻔해요. 그래서 보기마다 문제마다 그런 보기들에 대한 여러분이 답을 한번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문제 맞는 사람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서 여러분이 이 사람은 요걸 답을 했을 거야. 왜냐면 요건 요렇게 만들면 답이 쉽거든. 답안지를 만들기 쉽거든. 이렇게까지도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런 게 복합적으로 다 들어와 있을 때 여러분 뉘앙스 해석이 어찌 보면 빛을 촥 발할 겁니다. 이 뉘앙스 해석이 여러분 근데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한 10% 정도는 뉘앙스 해석 하셔야 돼요. 어떤 문제든 간에. 긴가민가. 모르겠다. 얘로 찍자. 이런 개념이 아니라 긴가민가기만 해도 얘는 답안지를 생각을 해봤을 때 얘는 이걸 굳이 틀리다고 말하면 되게 답안지 만든 사람이 되게 쪼잔해 보이겠구나. 그러니까 답안지 만든 사람도 인간인지라 이렇게는 안 했을 거야. 라는 조금 너무 멀리 간 생각까지 해야 돼요. 알겠나요? 이제 그런 것들이 점점 좀 생길 겁니다. 그게 어찌 보면 내공이 쌓이면 점점 그런 것까지 눈에 보일 거고 그런 걸 바탕으로 이제 여러분이 점수를 높게 받을 수 있는 거겠죠. 물론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성향과 소양과 뭐 상식과 이런 것들이 다 접합이 됐으면 훨씬 더 빠르게 될 거예요. 기본기가 있는 분들은요. 하지만 이제 그게 없었던 분들, 처음 도전하시는 분들, 혹은 시험을 한번 봤는데 댕탕 미끄러지신 분들, 이제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노력입니다. 자, NCS는 여러분 알다시피 어떤 영역을 공부해서 내가 맞추겠다는 거는 불가능해요. 왜냐면 워낙 방대하거든요. 너무나도 방대한 영역 중에서 내가 공부를 하겠다? 여러분 절대 그런 방법을 선택하시면 안 되고 내가 어떻게 하면 빨리 풀 수 있는지에 대한 나의 계산력과 독해력과 이런 걸 점점점 늘리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런 거는 뉘앙스에서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노력 없이 여러분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노력하셔야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노력하는 방법은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답안지를 많이 보는 거예요. 알겠네요? 네, 그게 여러분 제가 드릴 수 있는 어찌 보면 키입니다. 그래서 모의고사도 여러분 한 3회독 정도 도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1회 풀고 강의 보고 2회 풀고 강의 보고 3회 풀고 강의 보고 4회 풀고 강의를 봐요. 그 다음에 여러분 뭘 해야 되냐면 다시 1회를 풀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2회 풀고, 3회 풀고, 4회 풀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시험 전에 1회, 2회, 3회, 4회 또 다시 풀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한 3번 정도 풀어보면요. 3턴을 완전히 돌다 보면 틀린 거 또 틀리고 버릴 거 또 버리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이 감이 조금 생겨요. 그래서 시험장 가서도 아, 이런 문제가 등장하는구나. 이런 문제 똑같이 등장했네. 이건 버려야 됐었어. 이거는 금방 푸는 거니까 덤벼야지. 이건 오래 걸렸으니까 버려야지. 이건 새로 보는 영역이네. 일단은 보류해 놓자. 이런 판단이 여러분 쓸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또 다시 하나 드리는 설명. 잔소리가 아직도 많네요, 제가. 네. 그 굵직굵직한 우리나라에 어찌 보면 네. 몇 개의 출제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A사, B사 이렇게 있다고 가정하면요. 뭐 C사까지 있다고 해볼까요? 네. 부산교통공사에서 요번에 우리 뭐 신입사원을 뽑아야 되겠어. 그러니까 뭐 공채가 있어야 되겠어. 그래서 뭐 네, 문제를 만들어야 되겠구나 하고 여기 자체에서 문제를 만들어 해가지고 생성하세요 라고 어떤 부서가 있어서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알겠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채용을 해야지. 그러면 채용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뭐 학교도 빌려야 되고 뭐 장소도 빌려야 되고 시험지도 복사를 해야 되고 시험지도 아무튼 만들어놔야 되고 어마어마한 일들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감독자들도 다 세워놔야 되고 그죠? 그런 것들을 다 어찌 보면요. 이 회사 입장에서 하기가 힘들어요. 부산교통공사는 부산교통공에 해당하는 그 내용 때문에라도 힘들어요. 이미 힘들어요. 근데 이런 시험 장소 뭐 전국에 있는 거 뭐 이거 다까지 힘들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어찌 보면 대행해 줄 수 있는 그런 출제사들을 흔히 말하는 외주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요. 여기다가 요번에 외주를 주자. 그러면 그 다음 연도엔 여기다가 주자. 그러지 않아요. 보통 공기업들이나 뭐 관공서 개념들은요, 한번 이렇게 거래를 트면 그 거래가 계속 할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안정성이 굉장히 뭐랄까요, 우선이기 때문에 관공서는요, 특별하게 모험을 안 해요. 특별하게 모험을 안 하고 기존에 있었던 극이랑 뭐 저번에 잤는데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면 계속 진행하는 거예요. 왜냐면 안전하거든요. 저번에처럼만 봐도 괜찮거든요. 이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안전 그것 때문에 기존에 만약에 A사랑 출제 경험을 맺었다면요. 그 다음 연도도 얘일 확률이 높아요. 그 소리는 이 출제사가 만들어낸 문제는 계속 기출 문제가 된다는 소리죠. 맞아요? 기출 예상 문제가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저희도 뭐 고시넷도였지만 마찬가지로 이제 문제집을 만들어내지만요. 문제집을 만들어내는 회사가 여러 개 있잖아요. 근데 그 회사들마다도요. 저희는 여러분 이 회사 걸 써요. 만약에 요 회사 걸 쓴다. 근데 만약에 얘네들은 이런 데서 걸 써요. 다른 회사 거, 다른 출제 회사 거를 막 섞어서 썼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우리 회사 거 다 풀고 딴 회사 것도 풀고 여기도 풀면 다 좋지 않을까요?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여기 걸 푼다고 해서요. B사 걸 푼다고 해서 여러분이 A사 거 시험을 보는데 도움이 흔히 말하는 시쳇말로 1도 안 돼요.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왜냐면 문제 만든 사람 여기 흔히 말하는 이 헤드들이요. 변해야 했어요. 헤드들이 막 갈렸어요. 그랬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은 이상 이 사람들이 어차피 지시하고 마지막에 검토하고 이제 보정해서 흔히 말하는 교정해서 출제하잖아요. 출제 낼 겁니다. 문제가 이제 시험지화 될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막 바뀌지 않는 한 기존에 있었던 문제들 개발돼봐야 거기서 조금 더 발전한 녀석들. 왜냐하면 사람 머리는 여러분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10명이 있어서 문제를 만들었다 그러면 그 10명이 만들어내는 문제 그 풀은요. 계속 그 사람들 내에서 흔히 말하는 이게 고정될 확률이 높아요. 새로운 문제를 가져오려면 또 다른 사람, 또 다른 생각이 필요할 거예요. 이제 별로 그런 것들이 이제 여기 내에서 많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계속 거기 내에서만 이런 류의 문제만 등장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알겠나요? 갑자기 이 사람들이 생뚱맞게 우리는 B사, C사께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이쪽 것도 한번 따라해 봐야 되겠어.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자존심도 있고 이 사람 나름의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여러분이 생각을 해주시면 내가 무엇을 풀어야 되냐면 당연히 부산교통공사 기출문제랑 똑같은 출제를 했던 그 출제사가 냈던 문제를 여러분이 풀어야 돼요. 당연한 거죠, 여러분. 흔히 말하는 족보예요. 대학교 때 말했던 족보 개념입니다. 나 출제했던 그 사람이 또 출제하니까 또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등장할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거 중요하다 생각하니까 계속 그걸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봤을 때 저희 이제 고시넷 같은 경우는 여러분 항상 그 출제사 위주로 무조건 그 출제사 위주로 것만 구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어허 하고 시험을
문제집을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진짜 놀랄 거예요. 시험장 가서 비슷한 유형들의 문제가 막 등장합니다. 헐 이런 느낌 갖고 보실 겁니다. 진짜예요, 여러분. 네. 많이 겪어요. 여러 사람들에게 내용을 들어봤을 때 완전 똑같은 문제도 등장한 적이 있어요 라고 했던 어떤 타 기업에 대한 내용도 있었고요. 그러면 그 기업 같은 경우는 애초에 여기서 문제 개발을 안 하고 기존에 썼던 거를 그대로 다시 한번 답수 이게 간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등장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에 문제풀을 항상 최고 많이 풀어봤으면 시험장 가서도 굉장히 익숙한 상태에서 문제를 풀게 될 겁니다. 문제를 풀게 될 거예요. 그때 여러분 점수가 높을 거고요. 너무 생소해. 하나도 모르겠어. 그렇게 변화를 줬던 그 해가 만약에 올해라면 여러분은 조금, 어찌 보면 도전을 해야 될 수는 있지만 기존에 있던 것들을 분명히 안 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는 맞춰놓고 그 다음에 새롭게 등장하는 영역은 나의 새로운 적응력으로 한번 덤벼봐야지 이게 맞은 전략입니다. 일단 여기 거를 버리는 건 절대 말이 안 돼요. 네, 잔소리 많군요. 아무튼 여기까지 잔소리를 좀 드려봤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전략과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서 문제를 풀어보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지금 잠깐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네, 제가 지금 일단 톤 다운이 좀 돼 있어서 죄송해요, 여러분. 좋으시면 안 되는데. 자, 일단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출 문제인데요. 기출 문제가 여러분 알다시피요, 굉장히 겪어보시면 알아요. 뭐 이런 육두문자까지는 아니어도 이걸 어떻게 풀란 소리야 막 이런 노는 나올 수 있는 그런 유형의 문제도 꽤 있습니다. 네,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이 문제는 여러분 9번 문제고요. 6번 문제부터 같이 한번 진행하도록 할게요. 좀 앞으로 넘어가서요. 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창의 코딩 프로그램의 창시자적 학습의 핵심 요소를 포피로 제시합니다. 어린이의 창의적인 학습 경험을 위해서 새로운 기술과 전략에 관한 다음 설명과 빈칸에 해당하지 않을 말 고르세요 그랬잖아요. 여기 문제를 읽느라고 시간을 많이 소비하지는 마시고요. 이렇게 점점점점 찍어가면서 조금 이제 건성건성으로 보되 여기도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결국은 빈칸 틀린 거 고르세요. 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냥 괜히 여기나 시간 많이 소비하지 마시고 건성으로 대충 읽고 내려오는 겁니다. 해놓고 보면요. 여러분들 정도면 대충 감으로 이거 뭐 맞추라는 거구나 대충 알아요. 근데 혹시라도 그렇게 해서 안 나온다 그러면 문제 다시 한번 쓱 위에 가서 보는 게 맞고요. 여기를 지금 방금 저처럼 읽으면 여러분 시간 소비가 꽤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는 절대 읽지 마세요. 하나씩 읽어가면서는요. 저는 그냥 볼 때 그냥 보긴 하지만 여러분들도 여기는 건성으로 그냥 대충 보길 바라고요. 자, 문제 내려오면 대충 압니다. 빈칸 채우란 소리구나. 그리고 거기에 맞는 단어들 4개 고르란 소리고 그 중에 아닌 거 하나 고르란 소리구나. 이거예요. 자, 이것은 학생들이 도달해야 될 목표점을 설정해주고 열정을 가지고 동료들과 학습할 수 있게 해주고 이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다른 모든 P들의 시작점이자 기반이 되는 것이래요. 근데 이것과 놀이는 일정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 방식의 수업이 아니면 아이들의 놀이는 그냥 놀이로만 끝날 확률이 있대요. 그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놀이가 되지 않게, 흔히 말하는 놀이로만 끝나지 않게끔 뭔가, 그죠? 이게 목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을 주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가장 어울리는 답은요, 프로젝트예요. 그죠? 네, 두 번째 거는요, 자신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면 열심히 할 수가 없고 즐길 수도 없다. 딱 여기만 봐도 여러분 벌써 느낌이 오지 않나요? 자기가 좋아해야 된대요. 열정이 있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여기서는 딱 봐도 그냥 패션이에요. 네. 이것들은 학습이 어렵고 지겹다. 이것이 없으면요. 중요한 이유는 어려운 과제를 끈기게 지속할 수 있는 원천이 감정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나와 있고요. 등등등등등 나와 봐야 어차피 여기는 패션이 벌써 꽂혀 있어요. 자, 세 번째 거는요. 아이들은 동료들을 많이 의식합니다. 친구 개념인가요? 궁금해하는 것이고 동료들의 작업을 관찰하고 함께 뭔가 만들면서 공유하는 것이야말로 창의적인 학습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 P를 쓰죠. 동료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것만 여러분 다 골라주면 둘 중에 하나겠네요. 마지막은요. 아이들은 어른들이 실패라고 생각하는 사건을 실패라고 여기지 않아요. 왜 봤더니요. 블록으로 성을 쌓다 성이 무너져 내리는 실패가 아니라 놀이에서 떨어진 하나의 사건일 뿐이래요. 이처럼 노는 것처럼 할 수 있다면 아이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자존심, 자존감 이런 거랑 플레이 이쪽에 어느 것이 조금 더 연결될 수 있느냐 요건데 이쪽은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것들을 실패할 때 이걸 우리는 놀이라고 본다는 거죠. 아이들은요. 그러니까 놀이에 대한 개념이 조금 더 강하기 때문에 여기는 1번 쪽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빈칸에 해당하지 않는 말은 여기서는 프라이즈가 나오겠네요. 네, 프라이드요. 자, 그 다음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강사의 설명을 듣고요. 빈칸에 들어가 알맞은 말을 고르세요. 그랬는데요. 하워드 가드너라고 하는데 알 필요 없고요. 그냥 그 사람이 그랬나 봐. 물론 알고 있으면 여러분 도움이 될 거예요. 하지만 거기까지만 내가 알아야 되나? 그건 아닙니다. 다중인지 이론에 따른 학습법은 그냥 읽어보셔도 알아요.
아이가 지닌 다양한 지능 중 뛰어난 부분을 선별해 이와 연계된 학습 활동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예로 들어 봅시다 그랬어요. 그래갖고 요거 나왔는데요. 아이가 그림 그리기, 조립 모형 좋아하고 재능이 뛰어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조, 형태 이런 걸 잘한대요. 그러면 뭔가 공간간에 그런 느낌이 강한 거 아닌가요? 딱 봤을 때 지금 벌써 이쪽에 꽂혀요. 해놓고 이제 얘가 맞는지만 파악해 보시면 됩니다. 근데 컬러나 그림을 이용하면 학습 효과를 내는 데 도움이 좋지요. 영어 학습 활동으로는 기존 마인드맵에 그림을 조합한 이제 그림을 뭔가 형태와 그죠? 구조를 뭔가 첨가시키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로 봐도 답은 여기서 그냥 4번 쪽으로 곧바로 그냥 귀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이 정도 해석은 여러분이 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굳이 막 이 사람의 이론을 내가 공부해야 되나 그런 거 절대 아니죠. 왜냐하면 그 중에 나온 어떤 예니까 아예 쓸데없는 해석이고 여기를 갖고 내가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대범할 필요는 있어요, 여러분. 내가 모르는 어떤 사람들이 말을 했다. 내가 모르는 어떤 이론이 나왔다. 두려워하지 말고 있는 조건, 정보가 있는 걸로만 내가 구할 수 있는 게 분명히 많이 존재했어 라는 그런 자신감을 갖고 덤비는 게 좋은 해석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요. 자, 다음은 땡땡공사 고객 홍보팀의 고객 응대에 대한 평가 점수와 관련된 자료인데요. 8.0 이상 받은 팀원 수와 8.0 미만을 받은 팀원 수의 차이는 몇 명입니까? 그랬어요. 자, 이거 보면요, 여러분, 경영, 경제학 개념에서의 가중평균 이런 개념하고 좀 비슷하긴 한데요. 이미 수학적인 개념으로 들어와 버리면 그렇게 막 어려운 거는 개념은 아닙니다. 일단 기본 정석풀이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총 100명이에요. 네. 전체는 8.3점의 평균 점수가 있고요. 8.0 이상 받은 사람은 8.5점, 8점 미만을 받은 사람의 평균은 7.7점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를 X명, 여기를 100 빼기 X명 이렇게 놔보죠. 그럼 사람 수가 나오겠죠. 그럼 여러분, 80점 이상 받은 사람들인데, 이거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1그룹이라고 해보세요. 1그룹, 네, 2그룹.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1그룹의 평균은 8.5점, 2그룹의 평균은 7.7점, 대신에 합쳐서 100명, 대신에 뭐 이런 그룹을 나누는 기준이 뭐 8.0점 이상이다 그런 개념이지 거기에 뭐 중요한 개념은 없어요. 그냥 이 정도로 해서 끝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자, 그럼 이 상태에서 1그룹의 총점은 8.5 곱하기 X 명이니까요. 이만큼의 총점을 받았을 거고 평균이 7.7이니까 여기는 7.7 곱하기 100-X점 이렇게 나오겠죠? 100-X 명이요. 이거를 전체 100명으로 나눴더니 이것이 전체 평균이 8.3이었더라. 이거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100이 곱해지고 양변을 전개 싹 다 해가지고 문제를 푸는 겁니다. 8.5x 더하기 770 빼기 7.7x 이퀄 830이라고 나올 거고요. 이항 계산해주면요. 0.8x는 넘어가면 얼마가 나오나요? 네, 60 나오나요? 이렇게? 그죠? 60이 나옵니다. 10배 해주고 600으로 바꿔주고요. 나눠주면 되겠죠. 네, 계산이 어딘가 제가 틀린 건 없죠? 네. 자,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럼 x는 8로 나눠주면요. 7, 8에 56, 그죠? 56에 7, 5, 8, 5, 40, 75명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75명, 여기가 그럼 25명이기 때문에 두 개 뭘 구하라는 문제였죠? 차이를 구하세요. 50명 이렇게 나오게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이 문제는 여러분 이렇게 푸는 방법은 정석풀이에요. 그냥 어렵지는 않은 풀이. 하지만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팁 같은 개념으로 조금 알고 계셔야 되는 개념이 있어요. 어떤 그룹의 평균이 딱 이 문제가 좋아요. 어떤 그룹의 평균이 세모예요. 그 다음에 어떤 또 다른 그룹의 평균이 다이아몬드예요. 이렇게 했는데 이 어떤 전체의 평균이 별이었더라. 이런 형태의 문제죠. 그러니까 전체 평균도 나와 있고 각각의 평균도 나와 있는 형태예요. 방금 이 문제랑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1그룹의 평균, 2그룹의 평균 나와 있을 때 이때 여러분 어떻게 계산을 빨리 할 수 있냐면요. 자, 일단은 이렇게 볼게요, 여러분. 이 선을 하나 그리고요. 이쪽에 7.7점 가장 낮은 평균 점수죠. 가장 높은 평균 점수인 8.5점 있고 이 두 그룹에 자, 세모와 동그라미와 동그라미와 네모였군요. 이거 뭐 제가 잡은 거라서 헷갈려 하지는 마세요, 제발. 네, 그냥 1그룹, 2그룹 개념이에요. 1그룹의 평균이 7.7, 2그룹의 그 평균이 8.5였다고 했을 때, 자, 이 둘의 전체 다의 평균, 모두 다의 평균이 별이었고요. 별이었고, 여기가 8.3이었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사람 수의 비를 구하세요. 라는 건 여러분 굉장히 빨리 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구하냐면요. 자, 여기랑 여기의 길이의 비를 한번 계산해 보는 겁니다. 7.7에서 8.3이면 0.6의 비율을 갖고 있고요. 네, 요 차이를 갖고 있죠. 8.3에서 8.5면 여러분 0.2의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저울처럼 생각을, 약간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우리가 어떤 시소 같은 개념이요. 여기다 1의 무게를 놨으면 여기다가 1의 무게를 놔야 어찌 보면 이렇게 네, 수평을 이루죠. 근데 이게 한쪽으로 약간 치우친 모양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쪽에 만약에 1의 무게를 줬는데 여기 길이가 3이더라. 그럼 여기가 길이가 1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무게를 몇을 줘야 되나요? 요런 네, 지렛대 뭐 아무튼 이런 문제의 형태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길이가 3이고 여기가 길이가 1이면 이쪽에는 3의 무게가 와줘야 이게 평행을 이룹니다. 이런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얘도요, 여러분, 여기에 어찌 보면 이런 개념을 주는 거예요. 요렇게, 네, 요걸 주고, 지렛대처럼 요게 받침대를 주고요. 길이가 3이네, 길이가 1이네, 고로 여기 무게가 1이라면 여기 무게는 3이어야 되겠네, 이런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3대 1이죠, 여러분. 거리가 3대 1이니까 이쪽에 대한 무게가 1대 3이 돼야 된다는 그런 해석이에요. 그걸 뭐 어렵게 뭐 가중평균 말을 하는데 그런 거 다 필요 없고요.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보실 때 아, 이런 유형의 문제는 이렇게 풀었었어. 요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알겠나요? 그것만 잘 활용하시면 문제 충분히 빨리 풀 수 있기 때문에 아, 거리가 3대 1이니까 이쪽에 사람이 1이면 이쪽에 사람이 3이야. 그럼 총 100명이라고 한다면요. 4덩어리로 나눠서 이쪽에 3덩어리, 1덩어리 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25명, 얘가 75명이구나. 이렇게 풀어지는 게, 이렇게 푸는 게 가장 빠르게 푸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유형은 보자마자 그 영역이네. 그러므로 내가 이렇게 풀어야지. 라고 생각하고 푸는 게 가장 좋은 풀이고 빠르게 풀 수 있는 풀입니다. 네, 다음 문제 또 넘어갈게요. 자, 다음 연산규칙에서 7별 9의 값을 구하세요. 그랬는데요. 너무너무 억지예요. 제가 이제 보통 이제 수학 기출문제를 수리능력 기출문제 많이 풀어볼 텐데, 저는요. 엄청나게 풀어보겠죠. 네, 거의 다 풀어봅니다. 다 풀어봤을 때, 느낌이 뭐냐면요, 여러분. 보통 것들은 이렇게 머릿속에서 이렇게 굴렸을 때, 흔히 말하는 제 머리를 굴려봤을 때, 아주 무리가 없어요. 와, 이건 좀 진상이다.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 건 있어도, 그렇게 막 무리는 없는데, 이번에 네, 부산교통공사의 기출문제는 왜 이렇게 나왔는지 저도 막, 네, 울분을 토할 정도였습니다. 너무 짜증나요, 막, 이 문제는요. 여러분들 아마 풀어보셨으면 알 겁니다. 맞추셨던 분들, 대단해요, 진짜. 네, 저는 막 짝짝짝인 겁니다. 여기서는요, 2별 3이 9래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딱 느껴지는 게, 뭐야, 제곱했네. 2의 세제곱했네. 아니, 3의 제곱했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뒤에 거에, 앞에 거에 제곱승이 올라가서 이렇게 되나? 하고 뒤에 걸 봤더니 또 제곱수들이 아니에요. 어라? 틀렸네. 아니면 두 개를 곱한 다음에, 2랑 3을 곱한 다음에, 뒤에 걸 한 번 더 더하면, 2, 3은 6에다가 3을 더하면 9가 나오죠. 그렇게 갔구나. 3, 2, 6에다가 3을 더하나? 6에다가 3 더하면 9인데 또 이것도 아니죠. 어라? 또 뭔가 이상하네. 그러니까 제 나름의 머리를 막 굴려봤을 때 어떤 해결책이 보이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 자, 여러분도 느끼셔야 돼요. 여러분의 이제 뭐 뛰어난 머리로, 여러분이 재빠른 머리로 확 뭔가를 돌렸을 거란 말이죠. 막 돌렸을 때 어떤 해석이 나올 것 같은데 하고 보이면 감사한데 이런 문제는 여러분 딱 봤을 때 안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이 문제는요. 시간을 잡아먹으려고 아주 그냥 네, 입을 쫙 벌리고 있는 그런 유형의 문제입니다. 절대 들어가시면 안 돼요. 한번 봤을 때 해석이 막 기쁜 마음으로 들어갔는데 전혀 안 내요. 아, 밟았구나. 네. 지뢰를 밟았던지 똥을 밟았던지 네. 아무튼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고 딱 빼야 돼요. 발 빼야 됩니다, 여러분. 알겠나요? 빨리 튀어야 돼요. 이 문제 너무 오래 잡고 있으면 여러분 절대로 안 돼요. 별것도 아닌데 시간 엄청나게 잡아먹는 그런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네, 수출인데요. 2랑 3에 여러분 별이요 9다. 왜냐면 우리는 고정관념이 깔려 있어요. 는이라는 소리는 항상 우리한테는 어떤 계산의 결과는이라는 해석으로만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는이 더하기였다고 말을 하는데 이게 내 마음속에서 이게 이해가 되나요? 네? 내 마음속에서 막 그러려니 아주 깔끔해. 그렇군. 막 이렇게 이해가 되나요? 저는 절대 안 그러거든요. 제 느낌에서는 완전히 뭐랄까요? 막 인상 찌푸려지는 그런 유형입니다. 3하고 9를 더해야 된대요. 3하고 9를 더하면 12가 나오죠. 근데 12랑 또 2는 무슨 관계냐? 그냥 2의 배수래요. 여기서 살짝 뭐랄까요? 문제에 짜증이 납니다. 3과 2의 7이 나왔는데 2랑 7을 더해야 돼요. 9가 나오죠? 그 녀석은 앞에 있는 3의 배수라고 합니다. 이해되셨어요? 얘네들이 더하고 그것은 3의 배수입니다. 이 소리래요. 얘네들이 더하래요. 30이죠? 5의 배수입니다. 더해래요. 24죠? 4의 배수입니다. 이거래요. 자, 그러면 7하고 별에 9가 나왔는데요. 는이 안 나왔잖아요. 그죠? 참나.
그 는은 여기서는 또 는이라고 해석을 하는데 중간에 또 는이 해석을 안 하고 제가 볼 때 약간 빈정상해요. 아무튼 9랑 뭐를 더했을 때 그것이 7의 배수입니다. 근데 답안지의 해석이 57, 61, 64, 67, 71 거기서 거기니까 한번 넣어보는 겁니다. 57 정도 넣어주면 66이 나오네요. 쟤는 아니죠. 7의 배수가. 61을 넣어주면 70이 나오기 때문에 7의 배수가 맞죠. 그래서 얘는 답입니다. 체크하시면 되는 거고요. 3, 4, 5번 둘 다 마찬가지, 셋 다 마찬가지 넣어봤을 때 7의 배수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날려버리면 되는 유형입니다. 네. 저의 경험상 이런 유형의 문제가 등장했을 때 절대로 기분 좋지 않아요. 왜냐면 첫 번째, 두 번째 문제, 이런 초반 문제에서 벌써 이런 문제 등장해버리면 팍 기분 상해버립니다. 그래도 그걸 무난하게 이기고 넘어가야 되는 내 나름의 마인드 컨트롤 좀 하셔야 돼요. 헐, 하지만 넘어가도 그래, 어차피 뭐 찍으면 되지 뭐.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만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한테 안 보인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막 고민하지 마요. 왜 이러지? 난 이거 왜 안 풀리지? 나 원래 잘 풀었었는데. 이런 예전의 생각들은 버리고 딱 내 마인드 컨트롤 하셔야 돼요. 덤볐을 때 안 나와? 어라? 내 머릿속에서 흔히 말하는 굴려봤을 때 안 나와요? 도저히 해석이 안 돼요? 넘어가자. 똥 밟을 수도 있어. 이거는 지뢰가 터질 수도 있는 거야. 버려야 돼.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 류의 문제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얘는요. 여러분한테 위안이 될지 모르겠지만 저도 이 문제 푸는데 고생을 했습니다. 엄청나게요. 뭐지 막 혼자 머릿속으로 막 짜내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뭐야 라고 생각될 만한 그런 허무함이 있는 막 이렇게 손을 올리는 약간 이 찰싹 해주고 싶은 그런 느낌 정도까지 드는 그런 유형의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고 넘어가시면 나중에 이런 문제 등장했을 때 만약에 얘가 진상을 떤다 그러면 그냥 과감하게 넘어가서 나중에 쿡 찍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찍으라고 강조하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안 풀리면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붙잡고 있지는 마세요. 자, 땡땡공사는요, 최근 직원 100명 대상으로 직무유도 평가를 실시했는데요. 평가는 총 3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고 1번은 2점, 2번은 3점, 3번은 5점이었습니다. 평가 점수의 총 합계가 596점일 때 A와 B, 여기랑 여기의 차이를 구하래요. 그래서 B 빼기 A를 구하세요 그랬거든요. 자, 일단 여러분 여기서 총점이 몇 점이죠? 596점이래요. 자, 얘가 나타난 이유가 있을 텐데요. 굳이 일단 얘를 쓰지 말고요, 일단은. 근데 요게 눈에 안 보일 거예요. 처음부터 아마 여기를 체크하려고 노력할 거고, 그 다음에 저희가 몇 명이지? 이런 거 체크하기 바쁠 겁니다. 방법은 여러분 쉬워요. 596이니까 여기서 2, 8에 16, 3 곱하기 12, 5 곱하기 18, 7 곱하기 x, 8 곱하기 20, 10 곱하기 14에서 싹 다 더한 다음에 어차피 저기 0명은 어차피 몇 명이든 0점이에요. 총합이. 다 더했을 때 이게 596이 나오면 되는구나 했을 때 여기 미지수 하나가 해결이 될 겁니다. 그 미지수를 놓고 전체 100명이니까 0점짜리도 몇 명이었는지 해결이 될 거예요. 자, 네. 일단 그거를 먼저 진행을 한 후에 밑에 거에 내려와서 뭔가를 접근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보면요. 네. 일단은 전부 다 더해 볼게요, 일단은. 그거는 무조건 해야 되는군요. 그럼 0점, 16점, 36점, 90점, 7x점, 160점, 140점을 다 더했을 때 총점이 596점입니다. 그럼 여기 300점, 52점에 142점이니까 442점이 나옵니다. 거기다 7x를 더했더니 이게 596이더라. 요거예요. 그래서 7x는 몇이 나온다면 154. 그래서 x는 22명 이렇게 나오게 되는군요. 그래서 여기가 22명이고요. 싹을 다 더해봤을 때 여기 20명, 여기 40명, 60명, 80명, 94명이니까 여기도 6명입니다. 라고 나오게 되죠. 자, 문항별 정답을 맞춘 직원 수를 구하세요. 그랬는데요. 일단은 1번에 A명, 2번에 54명, 3번에 B명이 맞췄대요. 근데 어차피 596점이란 총점에 여러분 이거 다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점수의 합이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1번 맞춘 사람이 80명이에요. 그러면 그 80명 곱하기 2점은 160점이죠. 그 160점은 지금 여기 안에 다 들어가 있는 점수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구한 다음에 중요한 건 여러분 지금 0점을 구한 거예요. 0점 맞은 사람이 몇 명인지를 내가 구했기 때문에 여기 문제 맞춘 사람에서 저기 0명에 들어간 94명은 적어도 이 안에 있다는 소리죠. 맞아요? 네, 거기까지 가는 것도 좀 헷갈리긴 하네요. 자, 그럼 또 여기서 나타낼 수 있는 수식은 뭐가 있을까요? 자, 일단은 얘네들의 평가를 굳이 하자면 얘네들의 각각 구성원을 다 분해를 하는 거죠. 만약에 얘가 얘를 2점짜리니까 무조건 얘는 1번 맞춘 사람이죠. 네. 그럼 1번 맞춘 사람이 A명인데 그 A명 중에 들어가야 되는
A명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전부 다 A명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8명이에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그죠? B인가요? 아니죠. 얘는 2번 문제에 들어가 있어요. 이거 여러분 점수랑 번호가 헷갈려서 약간 말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좀 있네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볼까요? 2점짜리랑 3점짜리를 구성하는 요인을 중에서 여기는 A고 여기는 B더라라고 쓸게요. 그러니까 여기를 A, 여기를 B, 여기를 C라고 해볼게요. 그냥 1번, 2번, 3번보다는 A, B, C라는 어떤 문제라고 볼게요. 그럼 여기는 A 문제 맞춘 사람들, 여기는 B 문제를 맞춘 사람들, 5점은요, A 더하기 B를 맞춘 사람들하고 아니면 only C만 맞춘 사람들, 5점짜리 하나만 맞춘 사람들. 자, 여기는요, A 더하기 C를 맞춘 사람들, 여기는요, B 더하기 C를 맞춘 사람들, 여기는 A랑 B랑 C를 다 맞춘 사람들의 개념이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여기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개념은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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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있는 숫자죠. 맞아요? 그래서 이 4개의 숫자들을 5개인가요? 4개군요. A가 들어간 거 4개예요. 하나, 둘, 셋, 넷. 이거 싹 다 더했을 때가 결국은 뭐더라? 여기 안에 들어가는 수더라.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는요, 8명. 그 다음에 여기는 18명. 다 더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는 22명. 그 다음에 마지막 A니까 14명. 이만큼이 1번을 맞은 사람입니다. 자, 구성원들에서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얘네는 A에 해당하는 문제를 맞춰야 되는 사람들이죠. 2점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3점은 절대 못 나오는 점수니까 얘로는 못 들어가요. 그 다음에 7점도 그죠? A랑 2점짜리랑 5점짜리 맞으면 될 수 있고요. 5점도 2점, 3점이나 여러분 여기가 걸리는군요. 네. 그러니까 여기를 더하기 18로 그냥 가면 안 될 것 같고 일단은 8에다가 뭘 넣어야 되냐면 순수하게 얘네들만 있는 거예요. 순수하게 얘네들만 있는 거. 8에다가 22에다가 14에다가 여기는 복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두 개가 섞일 수 있기 때문에 약간의 사람을 둘 거예요. 그러면 미지수라고 하고요. 여기를 X명, 여기를 18 빼기 X명 이렇게 놓을게요. 그러니까 5점 받은 사람이 총 18명인데 그 중에 A랑 B를 맞춰서 5점이 된 사람 X명, 아예 5점짜리 하나 맞춰서 5점이 된 사람 18 빼기 X명 이렇게 놓을게요. 그러면 여기 1번 A를 맞은 사람은요. 8 더하기 여기 더하기 여기는 잠깐 넘어가고요. 여기 22명 더하기 여기 마지막에 14명은 다 더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X명까지 더할 거예요. 요게 A입니다, 여러분. 알겠죠? 네. 자, 그 다음은요, C를 맞은 사람은요, B를 맞은 사람도 한번 구해볼까요, 여러분? 네. B를 맞힌 사람도 여기서 X가 해석이 되겠군요. B를 맞힌 사람은 12명, X명. 그 다음에 B를 맞힌 사람은 여기니까 20명, 마지막에 14명. 합쳐서 여러분 54명입니다. 여기서 X가 등장하겠군요. 자, 계산하면요, 46명이에요. X가 54니까 X는 8명이 되겠군요. 그래서 여기다가 8명 주어주면 될 겁니다. 자, 그럼 계산하세요. 네, 16에다가 30에다가 52명입니다. 그래서 A는 52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3번 맞춘 사람을 구하세요 했으니까 3번은 여기 4개를 다 더해야 되겠죠? 이만큼을 다 더해야 되는데 여기는 중간에 10명이라고 아까 보였었어요. 그러니까 10명 더하기 22명 더하기 20명 더하기 14명이 될 겁니다. 맞죠? 이게 B라는 값이 나올 거고요. 자, 그러면 어차피 여기서 이걸 뺄 거니까 계산을 해보려긴 했지만요. 계산을 안 해도요. 20이 날라가시고 네. 뭐 더 이상 날라갈 건 없네요. 14도 날라가시고 네. 그럼 여점이 16명에 여기는 30명이니까 30명에서 16명을 빼세요. 두 개의 차이는 14명입니다. 라고 나오긴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답은 2번 정리해질 거고요. 한 문제 푼 여러분 이것도 몇 분 걸릴 것 같나요? 1분에 해석이 될 것 같나요? 안 돼요. 어렵습니다. 그죠? 자, 아무튼 얘는 제가 봤을 때 여러분 문제를 만드는 것도 어렵고 해석하는 것도 어렵고 자, 근데 이제 문제를 경험해 보고 나면 이제 조금 더 간단한 길은 나와요. 어떤 길이 나오냐면 3번 맞춘 사람에서 1번 맞춘 사람을 빼세요 라는 소리는 네, 그죠? 3번 맞춘 사람 이거 내가 굳이 구해야 되나요? 이거 내가 굳이 구해야 되나요? 만약에 이 과정만 없었더라도 조금 문제가 쉬워졌을까요, 여러분? 네, 한번 해석해 볼까요? 자, 3번 맞춘 사람은 얘예요. 맞죠? 이거 다 더한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아까도 봤지만 구성원이 2가지가 있어요.
누구 더하기 누구 이런 개념이 있고요. 그래서 몇 명하고 몇 명이 나눠진지 모릅니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혹시 여기를 구해야 되는가? 그럼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구해야 되고요. 2번 맞춘 사람이 54명인데 54명 아까 여기서도요. 네. 2번 맞춘 사람이 여기도 일부 들어가 있고 2번 맞춘 사람이 여기 들어가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여기 일부 여기 더한 사람이 54명이다. 그러면 여기 일부에 해당한 사람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굳이 지금 내가 구할 필요 자체가 없네요. 저희가 첫 번째 했던 그 행위는 별로 의미가 없었던 행위라는 거죠. 근데 그거는 문제를 처음 볼 때 그것까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덤벼보겠어 라고 하고 덤벼보고 와 하면서 막 네 감탄해 가면서 막 네 뒷목 잡아가면서 뭐야 이건 있다고야 막 이러면서 욕을 엄청 하면서 문제를 풀겠지만 결론적으로는 이 과정이 필요 없었다라는 결론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54명 때문에 그러면 3점짜리 맞춘 사람은 어디야? 여기 12명 그죠? 12명 그 다음에 여기에 일부인 사람 X명 뭐 3점 이거 맞춘 사람이 X명이라고 가정했다고요? 아까는 18빼기 X명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도 3점 맞춘 사람이니까 20명 여기도 3점짜리 맞춘 사람이니까 14명 합쳐서 54명이구나 해서 34에 46이죠? 그래서 여기가 8명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X는 10명이구나. 그래서 위에가 10명 여기가 10명 여기가 8명이구나. 그래서 2점 3점 맞춘 사람이 8명이니까 네. 그 상황에서 2점짜리 맞춘 사람은 누굽니까? 자, 여기 합이거든요. 3점 맞춘 사람은, 5점짜리 맞춘 사람은 누굽니까? 여기 합이죠? 네. 거기서의 차를 구하겠다. 그럼 여기 값은 아예 필요가 없는 개념이죠. 왜냐하면, 여기를 맞췄던 사람은 어차피 여기도 맞춰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3번 맞춘 사람과 1번 맞춘 사람은 여기에 둘 다 들어갔기 때문에 동시에 빠지는 개념이라서 애초에 생각 안 해도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10명하고 8명만 잘 나눠 놓을 수 있었다면 문제는 조금 더 빨리 풀렸긴 했겠죠. 근데 이런 통찰력과 문제를 다 볼 줄 아는 그런 눈들은 제가 볼 때는 처음부터는 절대 안 생겨요. 문제를 몇 번 풀어봐야 보이는 거지. 그리고 이 문제는 또 이 문제만 보이는 거지. 또 다른 류의 문제 나오면 다른 보이지도 않습니다. 어쩔 수 없다라고 보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접근했을 때 접근하면 안 되고 이건 피해야 되겠구나. 나를 피하는 게 일단 우선인 거예요. 지금 이 문제는 제가 볼 때 그냥 할 말 할 것 같은데 덤벼보니까 피해야 되는 유형의 문제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를 계산해야 되는지 안 하는지 첫 번부터 알 길이 없어요. 그런 통찰력이 우리한테는 문제를 다 풀어보고 해석을 다 해봤을 때나 생기는 거지 처음부터는 제가 볼 때는 안 생길 겁니다. 아무튼 여기가 별 필요가 없다니 내가 굳이 이걸 안 구해도 된다니 그것만 알아도 문제는 꽤 빨라지겠죠. 한 1분 더 빨라질 겁니다. 여기 구하는 것만 외우면 좀 걸리니까요. 1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리고 이 문제를 읽다 보면 해석하는 과정 중에서 막 섞이는 것도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번호도 막 섞여서 점수도 섞여서 막 굉장히 복잡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 혼돈을 어찌 보면 유도하는 그런 유형의 문제였습니다. 1번, 2번, 3번에 각각 2점, 3점, 5점이 주어졌다는 그 자체가 우리한테 혼동이에요. 1번 맞추면 2점이래, 2번 맞추면 3점이래, 3번 맞추면 5점이래, 이건까지 있어서 지금 짜증나는 겁니다. 아무튼 복합적으로 여러분 오래 걸리는 유형의 문제예요. 복합적으로. 네. 답은 2번이긴 한데요. 자, 다음은 주요 5개 도시의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농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이 중에서 통합 미세먼지 지수가 보통 단계인 도시는 몇 곳입니까? 그랬거든요. 자, 그럼 통합 미세먼지 지수가 보통이래요. 여기죠? 90에서 124인 걸 고르세요. 그랬는데 도대체 통합 미세먼지 지수는 어떻게 구하는 건가요? 했더니 두 개를 뭐 하래요, 여러분? 더하래요. 더해놓고 90부터 120 미만인 데를 구해보라는 소리일 것 같은데요. 네. 지수들을 더하라는 소리죠, 여러분? 네. 그럼 미세먼지 농도가 70 이하인 경우는 0.9를 곱하고 70 초과인 경우는 1.0을 곱하세요. 더하기 63을 하세요. 라고 나왔거든요. 근데 요게 70 초과된 부분에 대한 70까지는 0.9를 곱했다는 소리고 70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1.0을 곱한다는 소리예요. 이게 특별히 뭐 어떤 다른 해석이 나온 건 아니고 잘 보세요. 딱 70이었다고 가정한다 그러면 곱하기 0.9만 하겠죠. 근데 71이었다라고 가정하면 63이 왜 나왔냐면요. 70 곱하기 0.9를 하고 초과했던 1부분이 있죠. 71이었으니까 1이 초과했잖아요. 거기다가 1을 곱하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70을 초과하는 부분에다 1을 곱하고 70 전까지는 그냥 0.9를 곱할래요. 그 소리예요. 따지고 보면 그런 겁니다. 이게 더하기 63이 그냥 나온 수들이 아니에요. 여기는 30 미만일 때가 역시 60이니까 여기도 2.0이랑 30을 곱했던 6이 60이 나온 겁니다. 이제 그런 개념입니다. 해서 두 개를 더했을 때
90에서 120인 걸 고르세요 해놓고 보기는 서울, 부산, 광주, 인천, 대전 5개의 도시가 나왔고 다 구해봐야지 답을 구하겠죠, 여러분? 뭐 누구랑 누구예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다 구해야 답을 나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헐, 네, 별로인 녀석. 아무튼 86이니까요. 일단 63은 갖고 시작을 하되 넘어가는 부분인 16에다가는 그냥 1 더하겠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어찌 보면요.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70 초과된 부분에는 1.0은 곱해져봐야 어차피 그 수예요. 그냥 7만 빼시면 돼요. 계산해 주시면 알겠지만 79죠? 네. 그러니까 7만 빼면 돼요. 70 넘는 거는. 그런 해석입니다. 옳거니 하고 이제 식이 조금 더 편해졌어요. 7만 빼면 되니까 79. 7만 빼면 되니까 70. 더 이상 없죠. 얘네들은 이제 0.9를 곱해야 돼요. 그러면 36점에, 네. 38.7. 귀찮네요. 93, 27에 68에 48. 아니죠. 69, 54죠. 그럼 56.7. 이렇게요. 92, 18, 95, 45, 46.8.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초미세먼지 쪽은요. 30을 초과할 때는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 여기는 3.0을 곱하거든요. 이건 조금 계산을 해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10을 초과한 거에다 3.0을 곱하니까 30을 더해주게 될 겁니다. 그럼 여기는 90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건 계산을 다 해야 되는군요. 60에다가 초과된 부분이 없네요. 그냥 얘는 2.0만 곱하면 되는군요. 44. 여기는요, 30을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2.0, 2배만 해주면 돼요. 54, 46. 30을 초과했기 때문에 일단 60에다가 18 곱하기 3이니까 54, 114입니다. 네. 자, 18 곱하기 3이니까, 네, 54. 맞군요. 더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20 미만인 거 구해주시면 되고, 여기가 90에서 120 사이죠. 더해봤더니 90은 넘어요. 92.7이니까 여기 사이 맞죠? 얘도 102점대니까 여기도 맞습니다. 얘는 너무 오버됐고요. 너무 오버됐어요. 그러니까 답은 부산, 광주, 인천 세 곳이 되겠습니다. 라고 결론을 내리면 되겠죠. 이해가 되셨기를. 네, 다음 문제요. 다음은 땡땡 신용평가기관의 투자등급 변화 확률 자료예요. 2018년에 B- 등급을 받았던 투자자가 2020년에는 B- 등급 이상이 될 확률은 얼마입니까? 그랬거든요. 단 투자등급 변화 확률은 매년 동일하다. 여기서 일단 기본적으로 올해 B-였는데 내년에 B 풀이 될 확률이 얼마죠? 볼 줄 알아야 되잖아요, 표를요. 그러면 지금 T년도일 때 올해 B-였다고 한다면 T 플러스 1년, 내년에 B 플러스를 맞을 확률이 여러분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0.4입니다. 라고 계산하는 소리죠. 근데 지금 얘는요, T하고 T 플러스 1년이 있으면 T 플러스 2년까지 갔어요. 2018에서 2020까지 갔거든요. 그러면 다시 B 풀로 올라와서 또다시 뭔가를 찾아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헐. 얘도 복잡하죠? 자, 대충 보기에 표와 내용을 대충 눈치를 챘다면 여기는요, B- 등급 이상일 확률이래요. 그럼 이상이란 소리는 B마도 포함해서 B마, B풀, A마, A풀까지 다 보라는 소리죠. 에이, 어마어마한 영역을 보는구나. 차라리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죠, 여러분? 반대 개념을 생각하는 게 좋죠. 얘 말고 다른 영역, 반대 걸로. 네. 그러면 차라리 B- 등급이었는데 T년도에는 네. T 플러스 2년째 C등급을 맞아버리는 거예요. 이 경우만 빼면 B- 등급 무조건 이상이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아하, 여기 중간에는 뭘로 가도 상관없어요. 갑자기 A 풀로 늘 수도 있는 거고 A마, B 풀, B마 원래 C로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면 요렇게 가는 확률, 요렇게 가는 확률, 요렇게 갈 확률, 요거 확률을 전부 다 뭐 하면 될까요? 다 더한 다음에 그거를 1이라는 전체 개념의 확률에서 빼버리면 되겠죠. 자, 그럼 B마 A 풀 C로 가는 경우를 한번 구해볼게요. B마에서 A 풀로 갑니다. 0.05의 경우의 확률이 나와요. 1로 갈 때는. A 풀에서 C로 떨어질 확률은요. A 풀에서 그 다음에 C로 떨어질 확률은 0.1입니다. 두 개를 곱해주면 0.005 이렇게 나올 거예요. 고로 얘 곱하기 여러분 얘를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은요. B마에서 A마로 간 다음에 A마에서 다시 C로 떨어지는 경우니까 여기서 얘입니다. 고로 얘랑 얘를 곱하게 되어 있어요. 0.01. 그 다음은 얘랑 얘를 곱하게 되어 있을 겁니다. 0.08. 여기랑 여기를 곱하게 되어 있고요. 0.05. 그 다음에 여기랑 여기를 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0.14 이렇게 나올 겁니다. 해서 이걸 전부 다 더한 다음에 이거를 전체 확률인 1에서 빼버리면 되는 거겠죠. 계산을 좀 해보면요.
0.09고요. 여긴 0.19라서 0.28 나올 거고요. 0.285가 나오죠. 그럼 1에서 0.285를 빼니까 0.715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답은 여기서는 4번 체크하실 수 있겠죠. 자, 요런 정도의 문제는 그냥 간단하네요. 라고 풀 수는 있어요. 저번 문제랑도요. 네. 하지만 아까 전에 있었던 두 문제는 제가 봐도 조금 진상이에요. 네. 그 2전, 3전, 5전 그것도 여러분 좀 진상이고 앞에 나왔던 그런 딱 표 보고 별표랑 는 보고 알아야 되는 그 문제는 완전 더 진상이었고요. 제 개인적인 느낌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떠실지 모르지만요. 네, 굉장히 수고하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13번부터 다시 한번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